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확진을 받은 뉴스 소식 들으셔서 깜짝들 놀라셨을 겁니다. 이 확진을 받은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군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요. 이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라는 영상을 본인이 찍어서 올렸습니다. I came here, wasn't feeling so well. I feel much better now. We're working hard to get me all the way back. I have to be back because we still have to make America great again. I'm starting to feel good. You don't know over the next period of a few days. I guess that's the real test. So we'll be seeing what happens over those next couple of days. 네, 트럼프 대통령 저렇게 직접 나와서 본인의 상태를 얘기한 것 자체가 그만큼 관심이 많으니까 뭐 지금은 저기 또 대선기관이고 유권자들의 관심이 다 건강 뭐 이런 걸 쏠렸을 테니까 아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좀 특이한 건 멜라니아 여사는 또 따로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은 안 들리고 있어요. 또 여기다가 본인은 몸 상태가 양호하다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오히려 뭐 NYT, 뉴욕타임스나 이런 데 나오는 거 보면은 산소호흡기를 낄 정도였다. 좀 심각했다. 이런 상황이라고 하는데 지금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영상으로만 봤을 때. 그러니까 일단 증상이 약하다 그러면 백악관에 그냥 머무르셨을 텐데 지금 병원으로 간 건 월터 리드 밀리터리 메디컬 스쿨이라는 밀리터리 메디컬 센터라는 데는 육군 병원이었어요. 원래. 네. 그렇지만 지금 간 병원은 네이벌 호스피털이라고 국립보건원 바로 앞에 있는 대통령이 아프면 필히 가는 병원입니다. 네. 또 월터 리드라는 이 병원 자체는 전 세계적으로 감염병에 있어서는 세계 최고의 권위 있는 병원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상황이 좀 나빠지니까 글로 옮긴 것이 될 것이고 또 실제로 지금 며칠이 지나는 동안에 얼굴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좀 헬스케지면서 목소리도 좀 코맹맹이 소리가 나고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이 감염병의 질환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지 회복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 며칠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또 지금 여러 가지로 좀 약을 처방을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제일 먼저 렘데시비르라는 유명한 약을 처방을 했고요. 네. 또 리제네로라는 데서 만든 항체 복합제의 이 칵테일을 8g이나 이건 고용량으로 투여를 한 거거든요. 이거는 승인이 지금 뭐 이거는 FDA의 승인이 아직 안 난 3상을 끝나긴 했지만 결과가 좋다고 그래서 선제적으로 예방적으로 투여를 한 것이거든요. 아직 임상실험 아직 임상실험이 끝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예. 또 하나 특이한 약이 있어요. 우리가 일반 약국에서도 처방 없이 살 수 있는 펩시드르라는 약이 있는데 이 펩시드라는 약은 제산제로 사용하는 약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사제로 쓸 때는 페모티딘이라는 약명으로 쓰게 되는 것인데 주사제로 쓸 때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단백질 분해 효소를 저하해야 한다고 그래갖고 아직도 이것도 이 약물 재창출이라는 개념에서 임상 실험이 진행되고 있는 약인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는 보입니다. 네. 그 이외에도 면역 증강제인 아연이라든지 비타민 D, 멜라토닌 같은 것들을 처방을 했고요. 또 지금 심장병 예방을 위해서 아스피린을 먹고 있다고 그러니까 아스피린을 쓰고 있는데 이분이 지금 74세의 고령에다가 그러니까 비만에다가 키로 가까이 되는 거 콜레스테롤이 높은 결국은 심혈관계가 좋지 않은 상황인데다가 비만이고 고령이기 때문에 고위험군에 속하는 상황이라 이것이 이렇게 간단히 빨리 회복되기는 어려운 상황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증상이 나타나고 있는 시기이고 지금은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지 않다고 하지만 앞으로 2, 3일간 잘 치료를 해야만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황을 봐야 되는군요. 네. 네, 뭐 이런 상황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중증 아니고 괜찮다 계속 이렇게 하면서 이제 펜스 부통령에게 어떤 권력 이양은 없이 계속 업무를 또 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사실상 부통령에게 권력을 이양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이 행정권을 맡기게 되면 지금 얼마 남지 않은 대선 가도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건강이 많이 심각하다고 중점적으로 보도를 하는 언론, CNN이나 뉴욕타임스 같은 경우도 평소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호적이었던 언론은 아니에요. 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 바이러스와 자신이 맞서 싸워서 이겼다는 아마 그런 강한 이미지를 내세우기 위해서라도 지속적으로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노출하면서 본인의 건강에 문제가 없음을 증명하려 들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정말 건강이 심각한 게 아니라면 저는 이 영상이 끝이 아니라 이 병원에 있는 동안 계속해서 2번째, 3번째 영상을 올릴 거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그 편이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또 호재일 수도 있는 것이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심각하다는 메시지보다는 이거 별거 아니다라는 발언을 많이 해서 전문가들에게 문매를 맞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코로나에 걸렸고 위험하다고 하는 고연령층인데도 불구하고 큰 증상 없이 만약에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거봐라 내 말이 맞지 않았느냐 이런 식의 또 트럼프 대통령다운
정치적 메시지를 또 뽐낼 가능성도 있고요. 최근 첫 번째 이뤄졌던 바이든 후보와의 토론에서 아무래도 민주당의 바이든 후보가 우세했다는 여론에도 앞섭니다. 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본인에게 불리할 수 있는 TV 토론은 피하면서 소셜 미디어로 일방적인 메시지, 또 일방적인 선거운동만 계속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나름대로 지금 백악관과 트럼프 대통령 정무 라인에서는 이것을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또 강구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오히려 뭐 가짜 뉴스도 나오고 하더라고요. 일부러 걸렸다고 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가짜 뉴스가 나와서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나와서 본인의 이런 건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저는 조금 놀랐던 게 이 대통령의 건강상의 어떤 이런 건강상의 이런 문제랄까요? 이런 것들은 경호의 문제라서 굉장히 밝혀지기가 힘든 내용인데 본인들이 잘 밝히는 게 좀 신기하기도 한데, 이 백악관에 약간 이게 허술한 게 아니냐, 또 이런 얘기도 나와요. 이 예방적 차원에서 이 방역 경호 이 제대로 안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건강은 1급 비밀이라고 우리가 통상 알고 있죠. 우리나라도 그렇죠. 지금의 상황은 조금 저는 다르게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코로나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지금 미국에 처해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마저도 이런 어떤 상황에 대한 인식이 없고 국민들이 계속해서 뭐 대통령에 대한 정보가 없다면 이게 굉장히 어려워진 것 아니냐라는 그런 오해 또는 그런 불안감, 이런 것들이 더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게 이제 국가의 어떤 안정적 관리, 그런 부분이 하나의 목적이라면, 또 다른 거는 일종의 선거운동 차원입니다. 만약에 지금 계속해서 악화됐다는 얘기가 계속 오고 온갖 종류의 어떤 투약 상황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어렵게 보는 것이고, 이런 어려운 상황의 후보를 네. 지지하거나 뽑을 국민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장면은 오히려 건강의 어떤 상황을 더 홍보함으로 해서 나는 여전히 건재하니 나의 지지를 철회하지 말라, 뭐 그런 메시지의 성격이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교수님, 이거 뭐 그러면 치료는 앞으로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뭐 치료는 뭐 결국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처방, 그것을 시작으로 해갖고 일반적인 치료를 하겠는데, 여기서 참 이상하게 보이는 부분이 역학조사 부분입니다. 역학조사. 네. 어디서 감염되었느냐. 네. 우리 같으면 아마 난리가 났을 겁니다. 이 밀접 접촉자를 다 찾아내고 전부 2주 자가격리를 하고 동선을 다 찾아가고 할 텐데, 그런 동향은 그다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어디서 걸렸는지조차가 지금 좀 아리송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를 지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힉스 보좌관이 10월 1일 날 확진이 됐고 헬리콥터를 같이 타고 미네소타를 갔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감염이 되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여러 가지 증상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좀 더 일찍 걸리지 않았었나 생각되는 것이, 네. 이 대법관 지명식이 26일 날 있었거든요. 이때 지금까지 누적 환자만도 7명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감염된 것이 아닌가, 오히려 대통령이 힉스 보좌관한테 옮겨준 상황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 수가 있는 이런 상황들이고. 그런 거는 이제 역학조사가 제대로 나와봐야겠군요. 그런데 역학조사를 뭐 제대로 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는 없고, 보도만 보고 네. 보도에 나오는 그 상황들을 보면은 그 대법관 지명식을 보시면은 뭐 허그도 하고 악수도 하고 뭐 인사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대부분 마스크를 안 쓰고 있어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감염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 결국은 상원이 2주 동안 문을 닫기로 한 이런 상황까지 이르렀거든요. 여러 가지 정황들을 봤을 때 아마 이 TV 토론은 29일이었기 때문에 이때에는 이미 감염되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그 이후로 날짜를 계산해 보면 벌써 한 5, 6일이 지나서 증상이 상당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2, 3일이 정말 관건이 될 수 있는, 지금 안심하지는 못할 지금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러 가지 가능성과 추정들이 나오는데 미 언론의 보도를 좀 잘 유념하여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확진 소식이 알려지자 세계 각국에서 위로의 메시지들이 나왔는데, 우리 뭐 문재인 대통령도 보냈고 또 일본에서도 보냈지만 더 빨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보내서 되게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유를 뭐라고 보세요? 뭐 보험이라고 봐야겠죠. 사실 트럼프 대통령 재선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지금 북한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일단 좋은 관계, 네. 우호적인 어떤 메시지를 쌓아두는 것이 만에 하나 또 재선이 됐을 때 여러 가지 북미 회담을 복원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게 위로 전문, 이제 방금 나온 그래픽이 아마 위로 전문 내용인 것 같네요. 네, 메시지 내용이 굉장히 극진합니다. 영부인까지 챙기는 그런 살뜰함도 보여주고 있고요. 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이 전문이 비공개로 전달된 것이 아니라요,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공개가 됐다는 겁니다. 전 이 대목에서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바로 우리 공무원 이모 씨가 영해 북한 해역에서 사살당했을 때
그때는 이렇게 조선중앙통신 등을 통해서 위로의 메시지, 김정은 위원장의 사과 메시지가 공개된 게 아니라 우리 측 청와대 비공개 통지문으로 전달이 되었거든요. 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이 위로는 조선중앙통신이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어요. 그 말은 무엇이냐? 이걸 정말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우호적인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걸 다른 사람들도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만약 재선을 하게 된다면 이러한 어떤 작은 제스처들을 계기로 해서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관계가 또 복원될 수 있는 건 아니겠느냐는 그런 기대감도 갖게 하는 대목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